총장님, 네. 최근에는 이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네. 높습니다. 네네. 사실 네. 엄마, 아빠 모두가 이 육아의 공동 참여자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권 감수성이나 성 감수성, 그다음에 이런 그 세대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런 감수성에 비해서 사회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들이 함께 당연히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부터 이제 아빠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공동육아에서 이 아빠 참여가 다른 점을 좀 꼽자면 그렇게 애들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 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공동육아는 최소한 그 아빠들끼리 모여서도 꼭 아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마도 그 공식적으로 아빠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빠들이 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좀 보장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윤영재 위원장님은 뭐 본인이 직접 이제 육아휴직 하고 계신데 네.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애들 양육을 전담할 때랑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애들 양육을 전담할 때랑 아이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요? 네. 두 명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첫째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육아휴직을 썼을 때 6개월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주 양육자가 이제 저로 인식이 되면서 네, 아빠랑 있는 시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둘째 태어났을 때도 이제 그게 좀 좋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원래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의 이제 분리불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빠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둘째를 케어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마음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좋았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게 네네. 이제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워낙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많이 일단 출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출생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 문제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함께 어떻게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다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공동육아를 하는데 공동육아에 와서 출생률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막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육아에 오셨는데 와서 함께 키우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데 좀 어렵지만 하다 보니 괜찮구나, 또 생각보다 즐거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둘째, 셋째를 계속 낳게 되는 이런 경우가 꼭 그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고립의 문제가, 혼자 키우는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육아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키우기 위한 문화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가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면 네네.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윤영재 위원장님, 이제 이 두 자녀 공동 육아를 이제 하시면서 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제 조합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그냥 이제 국공립이나 이제 이런 어린이집들처럼 똑같이 대해주거나 한다면 이런 공동육아나 이제 이런 거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용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공동육아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온전히 비용을 다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면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주리 총장님. 네. 요즘에 뭐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뭐 AI 붙이지 않으면 요즘 얘기가 안 될 그렇죠. 정도로 AI 합니다. 네네. 자, 이제 교육에서도 사실은 AI하고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죠. 자, 그러면 현재 그 이런저런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기 사교육도 심하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AI 시대에 지금과 같은 그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데 좀 역행한다, 이런 지적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영유아기의 특성상 사실 이때는 그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미래를 고민해서 자꾸 그 하고 싶은 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지 교육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체능도 또 하나씩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AI 시대라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딱 쉬운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실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그다음에 그 사람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이나 그 AI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익숙할 수 있고 우리가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영역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만약에 배운다면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윤영재 위원장님 IT 쪽에 계시니까 AI 뭐 누구보다 많이 접하실 텐데, 네. 자, 이 AI 시대에 이런 그 이런저런 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IT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알파고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 미래에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미래를 아이를 내가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변화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단단한 아이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몰입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에 놀이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놀이의 이제 주요 3요소 중에 이제 자발성이 있고 아이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공동육아가 잘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우리 육아 당사자나 또 공동육아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바라시는 점이나 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공동육아를 많은 분들이 알아보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에 대해서 찾다 보면 이제 공동육아도 한 꼭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졸업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보냈던 공동육아에서 부모가 성장하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 아이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잘 성장을 하면 아이도 이제 잘 성장을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공동육아에서 같이 하는 힘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고립되는 사회에서 다 함께 이제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좀 외롭지 않게 즐겁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육아를 통해서 육아의 즐거움도 되찾고 네. 또 저출생도 극복하고 이러려면 이제 정부도 잘해야 되고 또 부모나 교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기
에는 지금 유보통합이 화두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방과후에는 늘봄학교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유보통합이 얘기되었을 때 모두에게 동의되었던 거는 출발선의 평등. 영유아기라면 생애 첫이니까 생애 첫 출발선의 평등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모두에게 동의가 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선 첫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서 기관 간 어떻게 보면 격차, 이제 지원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원 기관 격차 해소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사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특히나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보면 해결되어야 할, 비용과 관계없이 그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전 영역이, 정말 부모, 교사, 뭐 지역사회 할 것 없이 전 영역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공동육아 방과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5년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실제로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부모들이 돈을 내서 그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보다는 함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기의 돌봄에는 늘봄학교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그 돌봄의 전 영역을 거쳐서 이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 육아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려 할 것이고, 또 교사는 아이들의 주도성을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더 잘 키우게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유대와 신뢰가 아이가 잘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고, 무엇보다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더 큰 육아의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모가 출산과 육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진정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